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유독 단맛이 땡길까? 왜 어떤 사람과는 유난히 잘 맞고 어떤 사람과는 자꾸 부딪힐까? 왜 여름에는 기운이 넘치다가도 겨울만 되면 무기력해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무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동양의 지혜, 음양오행론 안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의학부터 사주명리학,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까지 동양 문화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음양오행론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세상 모든 것을 단 두 가지로 설명하는 심플한 법칙, 음양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에너지, 오행의 정체를 밝히고, 셋째, 이 5가지 에너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스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건강, 성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생활 꿀팁까지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지혜의 문을 열어볼까요? 파트 1. 세상을 나누는 가장 단순한 기준, 음양. 자, 여러분, 음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이 태극 문양을 떠올리실 겁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음양의 핵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음양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이 좋고 음이 나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둘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완벽한 한 쌍, 즉 짝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해에 양이 있으면 달, 음이 있죠. 난 양이 있으면 밤, 음이 있고요. 하늘, 양이 있으면 땅, 음이 있습니다. 남자양과 여자음, 뜨거움양과 차가움음, 활동양과 휴식음, 상승양과 하강음, 밝음양과 어두움음. 어때요? 감이 좀 오시나요? 양은 주로 밝고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상승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죠. 반대로 음은 어둡고 차갑고 고요하고 하강하고 안으로 수렴하는 에너지입니다.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 태극 문양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흰색, 즉 양의 공간 안에 검은 점 음의 씨앗이 있고, 검은색, 즉 음의 공간 안에 흰 점 양의 씨앗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겨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가장 더운 한낮 양의 극치가 지나면 해가 기울며 서늘한 저녁 음의 시작이 오는 것처럼요. 또 가장 추운 한겨울 음이 극치가 지나면 따뜻한 봄 양의 시작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음과 양은 칼로 자르듯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며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음양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몸도 자연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음과 양의 균형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약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양의 기운, 즉 활동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음의 기운, 즉 휴식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번아웃이 오거나 몸에 열이 나고 병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무기력해지며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 안의 음과 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심플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세상을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틀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딱 두 가지로만 설명되기에는 좀 더 복잡하고 다채롭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파트 2.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 에너지, 오행. 음양이 세상을 흙과 백, 두 가지로 나눈 거대한 스케치라면 오행은 거기에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말 그대로 5가지,
움직임, 행 또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행이 단순히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물질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물질이 가진 성질과 에너지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기호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나무의 기운 목. 목은 봄의 기운입니다.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성장과 시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로는 봄, 방향은 동쪽, 색깔은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4가지 요소는 각각 고유한 계절, 방향, 색깔을 상징합니다. 둘째, 불의 기운 화. 화는 여름의 기운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에너지를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열정과 확산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정열적이고 명랑하며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계절로는 여름, 방향은 남쪽,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셋째, 흙의 기운 토. 토는 환절기의 기운입니다. 모든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안정과 조화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우며 포용력이 넓습니다. 계절 사이의 환절기, 방향은 중앙, 색깔은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넷째, 쇠의 기운 금. 금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가을의 서리처럼 단단하고 서늘하게 안으로 에너지를 수렴하고 결실을 맺는 의리와 숙살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숙살은 가을에 초목이 시드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기운을 뜻해요.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의리가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원칙을 중시합니다. 계절로는 가을, 방향은 서쪽, 색깔은 흰색입니다. 다섯째, 물의 기운 수. 수는 겨울의 기운입니다. 깊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저장하고 응축하는 지혜와 휴식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지혜롭고 유연하며 인내심이 강합니다. 계절로는 겨울, 방향은 북쪽, 색깔은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어떠세요? 이 5가지 에너지의 특성을 알고 나니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도 사람들의 각기 다른 성격도 이 오행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행 이론의 진짜 재미는 이 5가지 에너지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파트 3. 오행의 상호작용, 상생과 상극. 자, 이제 음양오행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5가지 에너지는 서로를 돕고 살려주는 상생관계와 서로를 견제하고 극복하는 상극관계를 맺으며 완벽한 순환 시스템을 이룹니다. 마치 회사의 팀워크처럼요. 먼저 상생관계를 알아볼까요? 상생은 서로를 낳아준다,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과 같은 관계죠.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줍니다. 그렇죠? 물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으니까요. 목생화, 나무가 불을 일으킵니다. 나무 장작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죠. 화생토,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토생금, 흙 속에서 단단한 쇠, 즉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금생수, 쇠의 차가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또는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목화토금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바로 상생의 사이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협력 관계죠. 그런데 협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힘이 너무 쏠려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고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극관계입니다. 상극은 서로를 이긴다,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상생처럼 부드러운 관계는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끕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화극금, 불이 쇠를 녹입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불로 달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금극목, 쇠로 만든 도끼나 톱이 나무를 자릅니다. 목극토, 나무가 뿌리를 내려 흙을 파헤치고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토극수, 흙으로 둑을 쌓아 물의 흐름을 막거나 가둡니다. 이렇게 물은 불을, 불은 쇠를, 쇠는 나무를, 나무는 흙을, 흙은 물을 견제하면서 어느 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결국 오행의 세계는 상생이라는 부드러운 협력과 상극이라는 건강한 긴장감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와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현상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이론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트 4.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음양오행. 지금까지 배운 음양오행,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시다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이 지혜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내 몸의 작은 우주, 한의학과 오행.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오행에 배속시켜서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걸 오장이라고 하는데요. 목 기운은 간에 해당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과 계획을 담당하죠. 목의 기운처럼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화 기운은 심장에 해당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열정적인 활동의 중심이죠. 토 기운은 비장, 현대의 소화기 계통 전반에 해당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을 온몸에 공급하는 포용과 생성의 역할을 합니다. 금 기운은 폐에 해당합니다. 호흡을 통해 기운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리의 역할을 하죠. 수 기운은 신장에 해당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정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저장과 지혜의 장기입니다. 자, 여기서 상생, 상극 관계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수생목 기억나시죠? 신장수의 기운이 좋아야 간, 목의 기운도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반대로 금극목 관계도 있습니다. 폐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뭉치면 간, 목의 기운을 억압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간이 상한다는 말도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맛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음식과 오행. 오행은 오미, 즉 5가지 맛과도 연결됩니다. 목, 신맛, 레몬, 식초 등. 화, 쓴맛, 커피, 쓴바귀, 도라지 등. 토, 단맛, 꿀, 곡류, 단호박 등. 금, 매운맛, 마늘, 고추, 생강 등. 수, 짠맛, 소금, 해조류 등. 각맛은 해당하는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신맛은 간으로, 쓴맛은 심장으로, 단맛은 비장으로, 매운맛은 폐로,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죠. 그래서 특정 맛이 유난히 당긴다는 것은 해당 장기의 기운이 허하거나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간 기능 저하 신 음식이 당기고 기운이 없을 때 비장 기능 저하 단 음식이 당기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를 활용하면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가 약한 사람은 매운맛을 적절히 섭취해서 폐의 기운을 푹 돋아줄 수 있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짠맛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골고루 먹는 게 최고라는 말이 바로 오행의 균형을 맞추라는 지혜였던 거죠. 셋째, 나를 아는 또 다른 방법, 사주명리학과 오행.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사주명리학 역시 음양오행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기둥사주에 담긴 8글자 팔자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8글자는 각각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는 것은 내 생년월일에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 오행들이 서로 어떤 상생, 상극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지만 성격이 급하고 감정 기복이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수 기운이 사주에 적절히 있어서 화의 기운을 견제해주면 균형 잡힌 성격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수 기운이 부족하다면 의식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처럼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운명을 맞추는 점술이라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기운의 지도를 보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인생 내비게이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균형과 조화의 지혜. 자, 오늘 우리는 음양이라는 거대한 틀과 오행이라는 5가지 색깔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음양오행론은 언뜻 보면 복잡하고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균형과 조화라는 2단어로 요약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돕고 상생 때로는 견제하며 상극 거대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동양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오행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달라서 틀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오행의 기운을 가졌구나.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음양오행론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지혜의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와 질서, 그리고 조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행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나요? 오늘 저의 지혜 탐험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